중국이 탈레반 아프간 정부 평화협상 중재 나선 이유는 지난 7일로 만 18년을 넘긴 아프가니스탄 무력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손을 놔버린 평화협상 타결을 중국이 대신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야심작인 1대1로 6 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옛 비단길의 요충지 아프간을 포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이슬람 무장 정치 세력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민 야당 등이 참여한 평화회담이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경성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간 평화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적절한 때 발표하겠다고만 답했다. 앞서 AFP 통신은 중국의 중재로 아프간 내부 세력 간 평화회담이 29에서 30일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9일은 자유유럽방송이 탈레반 지도부가 회담 참석을 위해 28일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아프간 평화협상은 무력 갈등의 당사자 격인 미국과 탈레반이 수개월 동안 주도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평화협상 자체를 전격 중단했다.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탈레반 지도부와 극비회동을 추진하려던 사실이 알려지자 행정부 내부 및 조야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화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중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와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선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프간 평화협상에 공들이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짚는다. 첫째, 중국 서부 신장의 2월 자치구와 아프간은 76km가량 국경을 맞대고 있다. 중국으로선 아프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국경 넘어 신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할 국내 정치적 수요가 있다는 뜻이다. 둘째,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1대1로 사업에서 옛 비단길의 요충지이자 교역 중심지였던 아프간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620억 달러 규모의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사업을 통해 파키스탄 일대의 철도,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 교통망을 아프간과 연결해 중앙아시아와 중동으로 뻗어가는 게 중국의 목표다. 실제 야오징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25일 현지 언론과 만나 아프간 상황이 안정화하면 페샤와르와 퀘타, 파키스탄에서 잘랄라바드와 칸다하르, 아프간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파키스탄 남부 아라비아의 연안 항구 과다르에서 아프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까지 철도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1대1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라도 아프간 평화협상 타결은 중국의 기묘한 셈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월 17일 유엔 아프간 지원단 어너마 활동 시한 연장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통과 당시 1대1로 관련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고집하기도 했다. 결국 안보리는 중국 쪽의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 지역 협력과 연계를 통한 아프간 번영을 추구한다는 문구를 타협안으로 제시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국경을 맞댄 이웃 나라인 중국은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 아프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선 경제발전을 위한 추동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국제적 명분과 지지를 바탕으로 아프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함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뉴스레터. 중국 차관 무기로 남태평양 진출. 부채에 더 우려. 중국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남태평양 도사국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가 부채에 덫에 걸려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 안보 전문기관 로이 연구소는 21일 부채의 대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해당 국가가 지속 가능한 부채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중국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차관 제공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쿡아일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6개국은 도로, 항만,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국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 중국이 이들 국가에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제공한 차관은 모두 6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역내 국내 총생산 GDP의 21%에 해당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일 중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남태평양 각국 공공부문 차관의 37%를 제공했다며 사모아와 바누아투에선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제치고 최대 차관 공여국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특히 인구가 10만 6천여 명에 불과한 통가는 중국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1억 800만 달러의 차관을 들여왔다. 이는 통가 국내 총생산의 25%에 육박하는 규모로 통가 국가부채의 절반가량이 중국 자금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까지 진출하면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안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중국이 막대한 부채를 빌미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교통로가 밀집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에 따로 태평양국을 설치해 미국의 지역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며 오스트레일리아도 남태평양 각국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1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로위 연구소는 현재로선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에 의도적으로 부채에 더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중국이 막대한 부채를 이용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외교, 안보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국제기구나 다국적 개발은행과 마찬가지로 부채 상환 능력 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냉기류 중 호주 관계 개선 나서기로 양국 총리 방콕서 회담. 중국이 호주 국회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의혹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근 냉각된 가운데 양국 총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리 커창, 리 극강 중국 총리는 지난 3일 현지 시간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즙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모리슨 총리는 회담을 앞두고 리 총리에게 호주 중국 관계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리 총리 역시 회담에서 모리슨 총리에게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과 호주 사이에는 역사적인 불만이나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 없다면서 양측은 상대의 성장을 기회로 보고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며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건설적인 교류 및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호주의 협력은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가 이 대목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양국 총리의 이 같은 합의는 최근 중국이 호주 의회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의혹과 호주가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일 등으로 양국 간 냉각 기류가 형성된 와중에 나온 것이다. 호주 정보당국은 올 초 호주 국회와 주요 정당 3곳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중국이 있었다고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해킹 공격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인터넷은 추적하기 어려운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반박했다. 두 총리가 회담을 하기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이 연설을 통해 중국 내 인권 침해를 지적하자 중국 정부가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 페인 외무장관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 소수민족 100만여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이 자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테러와 종교적 극단주의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군에 재교육 수용소를 세워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를 직업교육 훈련센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뉴스레터. 중국 일국양제 통일 외치며 대만 동포 동등대우 제안.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대만인들에게 본토인과 같은 대우를 하는 당근 정책을 다시 내놨다. 국무원 대만 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등 20개 부문은 4일 양안 경제문화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26개 조치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동포는 해외에서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영사 보호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종 여행 증명서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서 대만인을 중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거류증이 있는 대만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살 때 중국 본토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아울러 대만 운동선수들은 중국에서 축구와 농구, 탁구 등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대만 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많다. 대만 기업이 중요 기술 장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5G, 5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과 표준 제정, 네트워크 건설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대만 업체들은 중국에서 민간 항공과 테마파크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조달과 수출 신용보험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당근책은 지난해 2월 말 31개 조치를 발표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몇 달 사이 대만 여행 금지와 금마장, 김마장, 영화상 시상식 거부 등의 조치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차이 총통 당선 이후 양안 관계의 갈등은 계속 첨예해졌다. 중국은 지난주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사중전회에서도 대만을 향해 일국량제를 통한 통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